요점적인 부위.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건 여기 있구나 하고 체킹을 좀 이렇게 다른 색으로 체킹을 한다든가 형광펜으로 체킹을 해놓고 하면 그 다음에 볼 때는 참 편해져요. 근데 여러분이 요점적인도 깨끗하고 그래서 깨끗하면 어때요? 내가 본 흔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뭘 봤는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여러분이 봤다라는 흔적들 요점적인 자꾸 남겨야지 그 요점적인가 내 거가 돼. 보기가 편해져요. 그죠? 그래서 요점적인을 깨끗하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 낙서해도 되고 깨끗한 게 필요하면 제가 언제든지 드릴 수 있다고 했죠. 언제든지 깨끗한 건데 언제든지 드릴 수 있으니까 낙서를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거 같습니다. 자, 1번 보죠. 자, 동기발전기에서 유지되는 전압은 자, 우리 동기발전기에서 유지되는 전압 이는 뭐였어요? 자, 4.44 F 파이 N입니다. 자, 동기기. 우리 직류기에서도 있었어요. 그죠? 자, 직류기에서의 유도기도의 뭐였죠? 자, 60A분의 P자 파이 N. 그래서 우리가 K 파이 N이라고 놓자라고 했었어요. 직류기에서 유도기도의 이는 자, 60A분의 P자 파이 N이었던 거를 자, 동기기는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교류기라고 했죠? 그죠? 자, 교류기라고 해서 이는 자, 4.44 F 파이 N이니까 파이 N 나중에 이 값을 뭘로? 60A분의 P자라는 K값 대신에 4.44에다가 교류가 있어야지. 자, 교류니까 주파수 있어야죠. 그죠? 4.4 똑같은 문자로 444네. 그죠? 자, 4.44 F 파이 N 볼트로 나타낼 수 있더라. 자, 이 값도 결국은 K 파이 N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동기 발전기 유기되는 전압은 하면 자, 이는 4.44 F 파이 N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두 번째 2번. 자, 동기 발전기와 동기 전동기의 회전 속도는 자, 주파수와 국수에 따라서 일정하다겠네요. 자, 주파수와 국수에 따라서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기기를 우리가 동기기라고 했고, 자, 이제 같은 속도로 회전하는 기기 중에 발전하면 동기 발전기. 자, 이게 회전을 하면 동기 전동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속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동기 속도라고 했어요. 자, 우리 속도. 자, 속도에는 회전 속도. 자, 회전 속도인데 속도를 뭘로 했어요? N으로 나타냈어요. 그죠? 근데 우리 동기기니까 회전 속도란 말 대신에 뭘로? 동기 속도라고 표현을 해요. 자, 동기 속도다라고 해서 NS는 자, S를 쓰는 이유는 뭐였어요? 그냥 N만 쓰면 우리가 앞에서 속도라고 표현했는데 자, S를 쓰면 싱크로나이즈 동기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동기 속도 NS는 자, 어떻게 구하더라? P분의 자, 120F RPM으로 구하더라. 동기 속도도 자, 분당 회전수에서 P는 NS는 P분의 120F RPM이다 라고 해요. 자, 극수와 주파수에 따라서 일정한 속도로 회전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자, 2급 발전기 최소 2급 발전기죠. 자, 2급 발전기에서 동기 속도 NS는 얼마가 되더라? 원래는 2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가 얼마? 주파수가 60이니까 120 곱하기 60은 7200이죠. 그죠? 7200을 뭘로? 극수로 나눠주면 되더라. 자, 극수는 항상 짝수만 존재하더라. 그죠? 자, 왜? N급과 S 동시에 같이 존재하니까. 자, 그래서 NS는 자, 2분의 120 곱하기 60 했더니 얼마? 3600 RPM이 되는 거고. 자, 사극일 때는 자, 우리 이거 암기하라고 했죠? 사극일 때는 자, 자, 1800 RPM. 자, 6급일 때는 NS가 얼마? 자, 7200을 6으로 나누니까 1200. 자, 8급 NS는 자, 8극은 얼마? 900. 자, 10극은 자, 720 RPM 되더라. 동기 속도를 암기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뒤에 유도 전동기, 자, 유도기 할 때 편하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동기 속도라고 하는 거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더라. 자, 3번. 자, 극수가 4극이고 주파수가 60Hz 동기 발전기의 회전 속도는 4극이고 자, 주파수가 60인 자, 60인 회전 속도는 NS 얼마? 자, 1800 나오네. 자, 1800 RPM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4번.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문제 중 하나 중에 자, 우리나라 발전기의 최고 속도는 우리나라 터빈 발전기 최대 속도는 몇 RPM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죠.
썼나요? 네. 몇 RPM이더라? 7,200으로는 안 도나요? 7,200으로는 안 도나요? 열심히 돌리면 극수가 있으니까 극수가 이극이 최되기 때문에 최소 극이니까 3,600 RPM이 최대 속도가 된다. 그런 문제가 있었죠. 자, 그럼 또 하나. 자, 50Hz. 자, 주파수 F가 50Hz로 운전을 하게 된다면 이때는 자, 이극일 때 얼마였어요? 여기에 60이 아니라 50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P분의 120 F 중에 F가 50을 더 들어가니까 얘는 3000 RPM이었고, 자, 그 다음에 4극은 요거 반 1500. 자, 6극은 1000. 그 다음에 8극은 계산이 안 돼요? 얼마? 750이에요, 750. 자, 10극은 600. 그죠? 뭐일 때? 주파수가 50Hz일 때. 그래서 요 문제도 하나 있었죠. 기억나나요? 12극이 있었나 그때는? 12극일 때는 자, 500rpm이다 해서 주파수가 50Hz일 때 요 문제가 하나 나오더라.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자, 주파수가 60이고 주파수가 50일 때 회전 속도는 누가 더 빠르다? 주파수가 회전 속도가 당연히 빠르겠죠. 자, 주파수 60Hz니까 회전 속도가 빠르고, 자, 주파수가 50Hz로 가게 되면 그거보다 회전 속도가 낮아야 되니까 혹시라도 내가 잘 찍을 때 잘 참고해서 찍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요렇게 봤더니 우리 쾌극보다는 자, 다 작네. 그죠? 자, 여기 자, 3000. 어쨌든 4극인데 이 1500보다 조금 작죠. 자, 6극에서 6극으로 오는데 1200보다는 크고 조금 작네. 요 사이에 있네. 그죠? 얘가 요 사이에 있네. 이것도 8극도 720보다는 조금 더 커야 되네. 그죠? 자, 얘는 12극이 얼마일까? 12극 NS는 얼마? 600이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12극인데 얘보다는 어떻더라? 여기네. 여기가 아니에요. 10극은 여기가 이거고. 그죠? 자, 조금씩 작은 거에서 찾으면 되겠더라. 너무 작지 않은 거에서 잘 찾으면 됩니다. 자, 4번. 자, 수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발전기는 삼상 동기 발전기로 자, 전기자는 고정되어 있고 자, 계좌가 회전한다. 이런 형태를 무엇이라 하는가 하면 자, 우리나라 발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더라? 자, 직류기에서는 자, N극과 S극 사이에 이렇게 전기자를 놓고 얘를 모았더라. 여기에 자, 여기 프로펠러와 함께 얘를 회전시켰더니 전기가 발생하더라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계좌가 있고 전기자가 회전하더라. 그래서 회전 전기자형이다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자, 동기기에서는 자, 뭐 했어요? 우리가 요 안에 있는 계좌를 안쪽에 집어넣겠다 그랬죠. 자, 계좌를 안쪽에 집어넣어서 계좌를 고정시키고 여기 계좌가 돼야 되니까 직류 전원을 공급해줘서 여기 N극, S극이라고 하는 전자석 만들어주고, 그죠? 자, 바깥쪽에 뭐를 걸어줬어요? 코일을 자, 3개를 이렇게 걸어줘서 삼상을 만들겠다라고 했었네. 그리고 가운데는 이렇게 해서 이거 뭘로? 스타결선, Y결선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봤더니 여기는 계좌가 뭐하더라? 계좌가 회전을 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더라 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했어요? 회전 계좌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형 발전기 같은 경우는 회전 전기자형을 사용을 하나 우리나라 실제 발전기 같은 경우는 대형이니까 회전 계좌형을 쓰더라. 회전 계좌형을 쓴다는 이야기는 전기나 뭐 있다? 전기자가 고정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 이 코일은 고정되어 있고 자석은 어떻더라? 자석이 회전하더라. 여기는 자석은 고정되어 있고 전기를 만드는 것이 회전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회전 전기자형 있던 거를 동기기에서는 회전 계좌형이다 라고 표현했네요. 그래서 계좌가 회전한다 이런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회전 계좌형. 자, 회전 계좌형의 자, 특징이라고 하면 뭐뭐 있었어요? 자, 회전 계좌형 사용하는 이유. 자, 절연이 용이하다라고 했었고 또 기계적으로 튼튼하다. 또 계좌가 회전함으로 브러쉬 마모가 없고 자, 계좌 권선의 전원이 직류로 자, 소모 전력이 작다라고 했고요. 자, 전기자가 고정되어 있고 전기자의 권선은
고전압으로 결선이 복잡하다라고 했네요. 자, 고전압 대전류에 적합하다. 근데 우리 답으로 나온 건 뭐다? 전기자가 고정되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답 찾을 수 있었죠. 자, 어떤 문제인지 기억나세요? 자, 그래서 전기자가 고정되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자, 5번에 동기 발전기를 원동기의 형태에 따라서 자, 돌극형과 원통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원동기라고 하는 건 실제로 회전하는 여기 원래 돌던 거. 자,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계좌의 모양을 보고 계좌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동기라고 드렸는데 이 계좌를 봤더니 어떤 것은 이렇게 동그란 형태가 있대요. 자, 어떤 것은 그게 뾰족뾰족 튀어나온 게 있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 이걸 뭐라고 했어요? 원통형이다 그랬어요. 자, 원통형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얘는 그게 뾰족뾰족 튀어나왔으니까 얘를 뭐다? 돌극형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자, 물론 이제 원통형이라서 완전히 동그란 건 아니었죠, 실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뭐 표기가 자, 이렇게 돼 있었는데 거의 원에 가깝다 보니 얘를 N극과 S극 구분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 N극, S극은 극수가 뭐다? 원통형 같은 경우 극수를 많이 할 수가 없어서 자, 어떻게? 극수를 조금 그죠? 극수가 작다라고 했었고 돌극형 같은 경우 뾰족뾰족 튀어나왔으니까 N극, S극, N극, S극, N극, S극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걸 구분하기가 용이하니까 극수를 많게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자, 극수가 적으니까 속도가 어떻더라? 극수가 적으면 여기 봤더니 극수가 적으니까 속도가 빨라지더라. 자, 속도가 빨라지고 얘는 극수가 많으니까 많게 할 수 있으니까 속도를 줄여줄 수 있더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자, 원통형은 고속도형이다라고 해서 고속도형은 어디에? 터빈 발전기에. 자, 터빈 발전기에 주로 사용하고 있고 자, 돌극형이다. 자, 극수는 크고 속도가 낮아지다 보니 자, 저속도용 발전기로 저속도죠? 그죠? 얘는 고속도. 얘는 저속도용 발전기로 대용량의 자, 주로 쓰는데 뭐다? 수철 발전기가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원통형, 자, 돌극형 발전기 요 계좌의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더라.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는 자, 돌극형과 원통형을 구분할 수 있는데 극수가 많아서 저속도 대용량에 주로 사용하는 형태는 뭐다? 자, 돌극형이죠? 자, 돌극형 발전기를 우리가 자, 대용량에 주로 사용할 수 있더라 했네요. 자,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더라. 자, 이렇게 저속도형 발전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 그죠? 우산형 발전기. 자, 우산형 발전기가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죠. 우산형은 어떻게 생긴 거? 발전기는 선생님 저보다 더 많이 알 것 같은데 우산형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생긴 게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수평형이 있고 수직형이 있대요. 그래서 아마 조력발전소 여기 있는 게 우산형이 조력발전소에? 글쎄요. 조력은 파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수력? 아니 그러니까 조력발전 안산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발전. 그러니까 조력은 파도 차에 의해서, 수력은 물이 위에서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우산형 발전기라고 해서 글쎄요 어떻게 생겼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우산형 발전기 이게 정확하게 뭐가 구조가 잘 안 나와 있어요. 우산처럼 이렇게 물이 들어서. 아, 우산 수정에 돌아가요? 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해서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돌아간다는 얘기죠, 선생님? 그러니까 어쨌든 수평으로 물을 받아서 도는 게 있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수직형으로 떨어져서 하는 발전기가 있대요. 뭐 수평형이다, 수직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산형 발전기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만 굳이 여기까지 알려면 여러분이 잘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우산형 발전기 어디 있다? 수차 발전기 안에 해당하는 발전기다 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지워도 될까요? 자, 그 다음 6번. 자, 6번은 뭡니까? 자, 전기자 전류에 의해 열이 발생하므로 자, 대형 발전소에서 주로 사용하는 냉각 방식은 무엇인가 했네요. 자, 뭐죠?
자, 우리가 일반적인 냉각은 뭐다? 네, 공기 냉각 방식이 있고, 자, 대형 발전기에서는 수소 냉각 방식을 사용하자. 그래서 누가 냉각 능력이 높다? 자, 수소 냉각 방식이 훨씬 좋다. 다만, 자, 수소 냉각을 하다 보니 단점이 있었죠. 그죠? 자, 공기가 몇 프로 이상 혼입이 되게 되면 얘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설비비가 고가가 되더라 라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뭐다? 대형 발전소에 주로 사용하는 냉각 방식은 있으니까 수소 냉각 방식 이렇게 찾으면 되겠고요. 자, 7번에 자, 동기 발전소에서 주로 쓰는 전기자 건선법은 전기자 건선법. 자, 전기자 건선법. 자, 뭐 이 전기자 건선법 직류기에서도 나왔었고 지금 우리 동기기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직류기에서는 전기자 건선법 뭐였어요? 자, 뭐였죠? 고상권. 자, 2층권. 계로권 말고 최로권. 그죠? 자, 중권과 하권 쓰더라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동기기에서는 자, 2층권, 중권. 그죠? 2층권과 자, 2층권, 단층권, 2층권 있는데 그 중에서도 2층권 쓰더라. 자, 중권, 하권, 쉐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중권을 실질적으로 더 많이 쓰더라. 자, 2층권, 중권을 쓴다. 근데 동기기는 자, 동기 발전소 한전에서 실질적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부하에 공급을 해야 되다 보니 자, 그 안에 뭐가 고조파가 섞여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쓴다? 분포권과 단절권이라고 하는 걸 쓰더라. 그래서 이중 분단이라고 했습니다. 직류기에서는 고입 회중파라고 했고, 자, 동기기에서는 이중 분단을 쓰는데, 자, 특히 이 분포권과 단절권은 뭐 하는 거다?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자,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분포권과 단절권 쓴다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자, 8분도 됐네. 그죠? 자, 7번에 동기발전기에 주로 쓰는 전기자 건선법은 이중분단이고, 자, 동기발전기 전기자 건선법 중 단절권과 분포권을 쓰는 이유는 뭐다?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하기 위해요. 또는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요. 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럼 먼저 우리 요점 정리에 또 5번 볼게요. 자, 5번 보면 자, 전기자 건선법에서 자, 집중권과 반대는 분포권, 전절권과 반대 단절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집중권은 뭐다? 내가 코일을 감을 때 하나의 슬롯에 집중하여 감는 걸 집중권이라고 하더라. 자, 근데 이거를 넓게 퍼뜨려서 2개 이상의 슬롯에 자, 그거를 분포해서 감는 걸 뭐라고 하더라? 분포권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자, 1극 1상당 자, 1극 1상당 슬롯 수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자, 1극 여기다 하나 제가 쓰라고 했죠. 1극 1상당 슬롯수는 자, 슬롯수는 어디로 가자? 자, 슬롯수는 그 총 슬롯수를 자, 슬롯수를 뭘로? 극수와 상수로 이렇게 해서 나눠주게 되면 1극 1상당 슬롯수가 나오더라. 즉 1극 1상당의 슬롯수가 하나일 때는 집중권이 되는 거고 넓게 퍼뜨려지면 이게 뭐가 되더라? 분포권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전절권과 단절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전절권은 코일 피치와 극 피치를 같게끔 만든 게 뭐다? 코일 극 피치만큼 코일을 다 감은 게 뭐다? 한 극, N극과 S극, NS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자,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담겨 있는 코일 건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네. 자, NS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담긴 코일 건수가 자, 여기 전체 다 들어있다. 자, 요만큼 다 담겨있다라고 하면 뭐예요? 전절권. 근데 얘가 코일이 작게 담겨져 있다. 단절권이라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분포권과 단절권이라고 하는 용어 자, 기억하시고 자,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뭐다? 고조파를 제거하여 파형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죠. 자, 9번 3상 교류발전기 기전력에 대해서 90도 늦은 전류가 흐를 때 전기자 반작용은 어떻게 되는가 그랬네. 자, 전기자 반작용 자, 요거 아주 잘 나온다고 했어요. 요거 잘 기억하세요. 자, 전기자 반작용 이 전기자 반작용 또한 뭐다? 직류기에서도 있었죠. 자, 직류기에서도 있었고 지금 우리 하고 있는 동기기에서 있었는데 자, 전기자 반작용은 왜 발생하더라?
전기자 반작용. 자, 전기자 반작용. 자, 전기자 반작용 왜 발생했어요? 전기자에 부하가 연결되어 있어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전류에 의한 자속이 주자속에 영향을 주는 현상. 이걸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했었죠. 직류기에서는 N극과 S극 사이에 내가 도체를 놓고 여기에다가 뭔가를 부하를 연결해줬더니 여기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또 어떻더라? 여기 발생한 자속이 주자속을 감소시키더라 그랬네요. 그죠? 자, 그래서 감소되다 보니 여기 있는 자속이 이렇게 한쪽으로 기우는 현상이 발생하더라. 편자작용 발생하고 자속이 누설되면서 감자 현상도 발생하더라 했어요. 자속이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편자작용이 발생한다라고 했고요. 여기 자속이 감소되죠. 누설 자속이 발생하니까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유도 기절기는 K 파이 N이었는데 파이가 작아지니까 이 값도 작아진다. 그죠? 그래서 유도 기절 E가 감소하고 자속이 한쪽으로 기울어서 편자작용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심축이 틀어지니까 전기적 중성축이 이동하다 보니 여기서 뭐가 발생하더라? 정유를 할 때 불꽃이 발생한다 그랬네. 그죠? 자, 브러쉬에서 불꽃이 발생하더라 라고 하는 게 직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뭐가 있더라? 자, 요 권선 안에 주계자 안에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와 반대 방향에 반대 방향의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뭘 설치한다? 보상권선이라고 하는 걸 설치한다 그랬던가요? 자, 여기가 들어가면 여기는 반대 방향의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보상권선을 여기 이렇게 설치해 주더라. 이걸 뭐라고 하더라? 보상권선이다 라고 했고요. 자, 이 축에 자속을 감소하거나 줄어들거나 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뭐를? 보극이라고 하는 걸 설치한다. 자, 보극을 설치해서 여기 증가하게 되면 S극을 빼줘버리면 되겠네. 그죠? 그럼 여기 반대쪽에는 N극을 설치해서 추가로 보충해주면 되겠네. 자, 보조극을 설치한다. 또, 여기 중성축이 좀 옮겼으니까 브러쉬를 어떻게? 약간 이동하면 되겠네. 자, 브러쉬를 어느 축으로? 얘가 여기 있는 중성축은 어디로 이동한다고 했어요? 자, 회전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중성축 또한 회전하는 방향으로 이동시키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 직류기에서는 이렇게 있었던 거를 교류기에서는 동기기에서는 어떻다? 자, 동기기에서는 여기 있는 숫자가 R만 있는 게 아니더라. 여기 있는 부하의 종류에 따라서 RLC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R만의 부하일 때는 전압전류가 어떻게? 동상이 되는 거예요. L만의 회로에서는 전류가 90도 뒤지는 이상이 발생하고 C만의 회로에서는 전류가 90도 앞선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 각각의 회로에서 발생하는 부하의 종류에 따라서 전기자 반작용도 달라지더라. 자, 그래서 우리 기억했던 거 뭐 있을까요? 요거 혹시 기억해야죠. 자, 전기자 반작용 동기기라고 하면 동기기에서의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면 우리가 실은 이제 회로를 막 그렸어요. 그죠? RLC 따라서 회로를 그렸는데 그거보다도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양쪽에 전압 부위가 있고 위 아래에 전류를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뭐 하자? 발전이라고 쓰자. 자, 전류가 90도 뒤지는 상태. 전류가 90도 뒤지는 상태. 여기가 뭐예요? L이 되는 거예요. 자, 전류가 90도 앞선 상태. 그죠? 자, 전압보다 전류가 90도 뒤지면 발전 L이었고, 전류가 90도 앞서면 C였네. 그래서 우리가 LC 이렇게 가져왔죠. 그죠? LC 가져왔더니 여기 위쪽에 있는 것들은 무슨 작용이 발생하더라? 전기자 반작용이 감자작용이 발생하더라. 감자. 아래쪽은 뭐다? 증자작용 발생하더라. 감자는 증기로 짜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감자를 증기 위에 올려놓고 짜야 되니까 이렇게 나타내고 우리 문제는 대부분 발전기가 나오는데 발전기에서 봤더니 발전기에서 전류가 90도 뒤질 때는 무슨 작용? 감자작용이 발생하고 L부하일 때는
L부하일 때는 자주가 어떻더라? 줄더라. 당연히 그러겠죠. L부하에서 우리 많이 성공하고 나니까 자속이 줄어서 우리 전압과가 발생하잖아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L일 때는 줄더라. 자, 콘덴서 C는 어때요? 콘덴서 C를 다 주면 우리가 자 전위가 떨어지는 걸로 상승시킬 수 있죠. 그래서 뭐다? 증자작용. 자속이 증가해야 유독이 퍼지니까. 자, 그래서 전압 V는 자, 요 발전기 파트에서 L은 자, L일 때는 뭐가 감자작용이 발생하고 전류가 90도 앞선다라고 하면 C를 연상을 해서 어떻더라? 증자작용이 발생하리라. 발전기는 그렇고 전동기는 이것과 반대다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외우지 말고 발전기를 기억을 하시고 나서 거꾸로 뒤집으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90도 자 9번에 봤더니 자, 기전력에 대하여 90도 늦은 전류가 흐를 때라고 했어요. 자, 3상 교류 발전기에 자, 기전력에 대해서 90도 늦은 전류가 흐를 때 전기자 반작용은 어떻게 되는가 그랬네. 전기자 반작용 뭐다? 자, 90도 뒤질 때, 90도 뒤질 때 그 얘기는 뭐예요? L이란 얘기예요? C란 얘기예요? 자, L이죠. 그럼 무슨 작용? 감자작용. 요거 이렇게 써놔야죠. 자, 그래도 혹시 모르니 또 우리 R만의 부하. 자, R만의 부하일 때, 자, L만의 부하일 때, 또, 자, C만의 부하일 때. 자, R만의 부하에서 발생한 전기적 반작용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차자화작용. 교차자화작용을 횡축 반작용이라고 했나요? 자, 횡축 반작용이라고 전했고요. 자, L과 C만의 부에서 L만의 부에서는 어떻더라? 아까 감자작용 발생한다. 감자작용이다라고 해서 얘를 직축 반작용이라고 했네요. 직축 반작용. 자, C만의 부하에서는 아까 뭐다? 증자작용 발생하더라. 자, 이 또한 뭐다? 자, 직축 반작용이다라고 하더라. 근데 우리 문제 중에 어떻게 있냐면, 자, 이거는 우리가 N극과 S극을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여기에 흘러들어간 전류와 자, 전류의 반응에 의해서 자, 이 그림을 그렸더니 들어가면 얘가 이렇게 되더라. 자, 나오니까 들어가면 이렇게 되죠. 자, 여기도 나오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N극과 S극 사이에서 N극에서 S극 전기가 이렇게 N극에서 S극으로 자속이 이렇게 발생하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발생하는 자속과 여기 축에서 발생하는 자속은 이 축과는 어떻더라? 얘는 이렇게 나가려고 하고 얘는 이렇게 하니까 뭐하더라? 교차작용한다라고. 자, 여기 있는 계자에서 발생하는 자극과 전기자에 의한 자속이 서로 어떻더라? 교차하더라. 그래서 교차자화작용이라고 하고, 자, 감자작용과 증자작용은 요 N극과 S를 같은 방향으로 증가하는 거, 반대로 감소하는 거 해서 요 직축 방향과 여기 있는 자극 축 방향과 일치한다라고 합니다. 얘는 교차작용이다라고 해서 자극과 90도로 교차하는 방향이고요. 그래서 교차자화작용이라고 하고, 얘는 자, 자극과 자속이 자극과 일치하는 방향이다라고 해요. 자, 자속이 자극 방향과 일치한다라고 해요. 자속이 자극 방향과 일치하는 방향이다 라는 말이 우리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자극과 일치하는 방향이다라고 해서 L과 C는 어떻다? 요 축 방향으로 발생하는 거고, 여기 있는 C는 R과는 얘를 끊어내는 교차작용으로 90도로 수직인 방향으로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가끔 요 말이 나오면 여러분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교차니까 교차하는 거고, 그죠? 자, L과 C는 뭐예요? 자극과 일치하는 방향이죠. 일치하는 방향으로 발생하는 일치 방향인데, 요 일치 방향인데 증가할 거냐 감소할 거냐. 증가하면 C만의 부하가 되고, 일치하면서 감소하면 L만의 부하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어요?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대. 자, 10번.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뭘 그려야 된다? 요거 기억해야 된다. 요거. 그죠? 요 그림 그려야 된다. 자, 10번. 자, 동기발전기에 돌발 단락 전류를 주로 제한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 뭐죠? 자, 동기발전기 돌발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거. 동기발전기 하면 자, 동기발전기에서 우리가 자, 등가회로도 그릴 수 있었고 자, 등가회로도 그릴 수 있었고 자, 이거에 대한 자, 곡선도 그릴 수가 있었어요. 그죠? 자, 등가회로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동기발전기 등가회로. 자, 먼저 뭐가 있어야 되나? 전기자가 계좌가 있어야죠. 자, 계좌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RF라고 해서 계좌 넣었었고요. 자, 계좌 이렇게 넣었었고 여기에 우리가 뭐 해서 자, 삼상코일이 전기자가 이렇게 걸려 있더라. 자, 뉴트럴 해서 이렇게 그렸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동기 발전기에서 자, 얘는 계좌기 때문에 얘가 직류전기를 공급해줘서 얘가 회전을 하고 있고 얘는 가만히 있더라. 자, 얘는 회전하고 자, 삼상 전기자는 고정되어 있죠. 얘가 계좌, 얘가 전기자. 요거의 실물은 뭐였어요? 요거였죠. 요거 요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자, 요렇게 묶여있는 걸 요렇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길가위로. 그죠? 자, 그래서 요와 같은 흐를 그리고 이 중에 뭐만 하나만 떼서 보자라고 했죠. 하나만 떼서 보니 떼서 봤더니 얘를 어떻게 그리냐면 계좌가 있고 자, 전기자를 이렇게 그리는데 이 전기자에도 뭐가 있더라? 자, 내부 저항이 있을 거니까 우리가 내부 저항 자, 소문자 R로 나타내고요. 자, 리액턴스 X로 나타내더라. 그래서 여기에 나중에 부하를 이렇게 걸어줄 거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럼 동기 발전이니까 여기서 유도기 전력 E가 발생할 테고 자, 여기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건데 자, 여기에 동기기에서의 전기자 내부 저항이니까 RA라고 쓸 거고 자, 전기자가 가지고 있는 자, 리액턴스인데 동기기에 있으니까 XX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 회로가 가지는 임피던스 Z를 동기 임피던스라고 해서 ZS로 썼네. 그런가요? 자, ZS는 RA 플러스 J XX로 나타낼 수 있더라 했죠. 자, 근데 여기 있는 리액턴스는 다시 쓰게 되면 자, 뭘로 구분할 수 있더라? 리액턴스라고 하는 게 누설 리액턴스와 전기자 반작용에 관여하는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더라. 그죠? 자, 그래서 어떤 회로에 부하를 연결하게 되면 이때 흐르는 전기자 전류에 의해서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할 거다.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값은 어떻더라? 전기자 저항이라고 하는 값 자체가 리액턴스에 비해서 아주 작기 때문에 얘는 무시할 수 있어서 실용상으로 뭘로 본다? XX로 이렇게 놓을 수 있더라. 그럼 요거는 자, 무슨 역할을 하느냐? 전기자 반작용을 그때 자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얘는 무슨 역할? 단락이 됐을 때 단락 초기에 돌발 단락 전류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더라? 누설 리액턴스. 이거를 자,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다라고 표현했네요. 그랬나요? 자, 그래서 자, XL은 자, 누설 리액턴스. 자, 누설 리액턴스라고 하고 얘는 자, 전기자 자, 반작용 리액턴스라고 표현했어요. 회로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 요거에 의해서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하는구나. 그 중에 누설 리액턴스는 뭘 제한할 수 있다? 단락이 됐을 경우에 최초로 나오는 두세 사이클. 그러니까 교류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나올 건데 자, 단락이 되면 두 번이나 세 번 정도의 사이클은 굉장히 큰 전류가 흐르더라. 이걸 무슨 전류라고 하더라? 돌발 쪽으로 나온다는 돌발 단락 전류라고 합니다. 돌발 단락 전류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표현했죠. 자, 그래서 동기 발전기 돌발 단락 전류를 주로 제한하는 것은 뭐다?
누설 리액턴스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거 어떻게 나타냈어요? 누설 리액턴스 이게 말이 나오려면 돌루지동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돌발적으로 나오는 요 리액턴, 요 저항값, 여기 흐르는 전류를 돌발 단락 전류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누설 리액턴스가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흐르는 거는 자 일정한 단락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거를 지속 단락 전류 또는 영구 단락 전류라고 하더라. 그래서 영구 단락 전류는 뭐가 돌루지 동이니까 동기 리액턴스가 제한하다. 자, 동기 임피던스는 실용상 뭐와 같다? 동기 리액턴스와 같다라는 말로 표현했죠. 그죠? 이 동기 리액턴스에 의해서 전기자 단락 전류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돌루지동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죠. 자, 돌루지동 아마 써놨을 거예요. 자, 11번. 자, 전격 속도 무부하에서 대자 전류를 증가시킬 때 자, 무부하 단자 전압과의 관계 곡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거 뭐죠? 자, 전격 속도 무부하에서 대자 전류를 증가시킬 때 자, 무부하 단자 전압과의 관계 곡선을 자, 전격 속도 무부하에서 계좌 전류를 증가시킬 때 이때 단자 전압과의 관계 계좌 전류를 증가시킬 때 자, 여기에 나타나는 단자 전압 무부하 단자 전압 V0는 뭐와 같아요? 유도기 전력 E와 같죠? 맞아요? 무부하시니까 무부하시 단자 전압은 여기에서 발생한 유도기 전력 E와 같더라. 그래서 계좌 전류와 유도기 전력과의 관계네. 자, 이때 계좌에서 자속 파이가 발생하니까 여기서 유도기 전력 발생하죠. 그죠? 발전이니까 유도기 전력이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반드시 안 나오고 어떻더라? 자, 하다가 이렇게 굽더라. 그죠? 자, 이렇게 포화 곡선을 나타내게 된다. 이걸 뭐라고 하더라? 무부하 포화 곡선 또는 무부하 특성 곡선이라고 표현하더라. 자, 왜 포화된다 그랬어요? 자, 왜? 우리 자속이 무한대로 증가하지 않고 전류가 흐르면 자속도 어떻더라? 자기 포화돼 버린다 그죠? 자, 자기 포화되고 또 자, 자기 포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낸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선이 하나 또 있었네. 요 선의 이름을 그래서 뭐라 했죠? 이거는 자, 무부하 특성 곡선, 무부하 특성 곡선 또는 무부하 포화 곡선이다라고도 표현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얘가 직선으로 증가하는 요 선을 뭐라고 하더라? 공극선이라고 했습니다. 공극선이다라고 해서 여기서 여기 직선을 증가할 때 요 값의 차이를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연장해서 그리면 자, A, B, C 했고 자, A, B분의 B, C 이렇게 그랬던가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더라? 포화 정도를 나타낸다. 자속의 포화가 얼마만큼 발생했는지 그 포화 정도를 우리가 포화율이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포화율은 자, 포화율 델타는 뭐분의 뭐? 자, AB의 길이분의 BC의 길이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또 얘를 3상을 단락시켰더니 여기에 뭐가 흐르더라? 단락 전류가 흐르더라. 자, 원래는 부하로 가게 되면 부하로 흐르는 전격 전류가 있어야겠죠. 자, 전격 전류가 자, 이렇게 흐를 건데 단락이 돼버리면 단락 전류가 부하로 가지 않고 이렇게 흐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단락 관계 이 곡선을 그렸더니 얘가 어떠더라? 또 이렇게 반듯하게 나오더라. 그죠? 자, 여기가 뭐다? 단락 곡선이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 게 또 뭐다? 단락 곡선은 왜 직선일까? 그죠? 자, 단락 곡선이 직선인 이유 뭐라고 했죠? 자, 단락 곡선의 그래서 단락 곡선이 뭔가 회로가 연결돼서 회로의 전기자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기자 반작용 발생하죠. 그죠? 자, 전기자 반작용에서 우리가 L 구하기 때문에 결국은 감자작용 발생할 거예요.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단락 곡선이 직선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단락 곡선과 요 곡선 사이에서 우리가 또 뭘 할 수 있어요? 자, 전격 전류와 단락 전류 사이에서 우리가 자, 단락 B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더라. 단락 B. 자, 단락 B K는 뭐분의 뭐? 전격 전류분의 자, 단락 전류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자, 전격 전류를 우리 뭐라고 쓸 수 있어요? IN 분의 자, 단락 전류 IS라고 쓸 수 있네.
그죠? 자, IM분의 IS로 나타낼 수 있고 이 값은 뭐다? 나중에 봤더니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으로도 계산하더라. 그래서 단락비 K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야겠다. 자, 그래서 단락비. 자, 11번 일단 볼게요. 자, 그래서 11번의 답은 뭐다? 무부와 특성 곡선. 그죠? 자, 12번. 자, 삼상 단락 곡선은 전격 속도에서 삼상을 단락하고 계좌 전류를 증가시킬 때 자, 단락 전류의 변화 곡선으로 나타내는데 직선으로 나타낸다. 자, 단락 곡선이 직선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까 뭐라고요?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또는 전기자 반작용으로 인한 감자작용 때문에 실은 어떻다? 직선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13번 지속 단락 전류죠. 자, 지속 단락 전류와 자, 전격 단락 전류의 비로서 무부하 포곡선과 삼상 단락 곡선을 보고 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네요. 뭐죠? 단락 P 구할 수 있다. 단락 B K는 자, IM분의 IS 또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으로 구할 수 있다. 자, 14번. 자, 14번 보기 전에 우리가 그래서 단락 B가 나왔으니까 자, 단락 B가 크다 라고 하는 의미도 기억해야죠. 그죠? 자, 우리 18번에 봤더니 단락 B가 크다는 것은 그럼 뭘 의미하느냐. 자, 단락 B가 크다는 얘기는 단락 B가 크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단락 전류가 크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죠? 여기 퍼센트 임피던스가 뭐하다? 작다라는 이야기죠. 자,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다라는 이야기. 자, 단락 B가 크다는 거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다. 또 퍼센트 임피던스 말고 임피던스도 어떻더라? 작더라. 여기는 동기기니까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라고 했죠. 자, 임피던스가 작다라는 얘기는 R과 X가 자체가 적으니까 전압 강화도 적고, 또 전압 강화가 작다라는 얘기는 전압 변동률도 작더라. 또 전기자 반작용도 작다. 그래서 전기적 안정도가 좋다. 그래서 전기적 특성이 단락비가 크다라는 얘기는 전기적 특성이 양호 하더라. 좋더라. 근데 자, 기계적으로는 어떻더라? 기계적으로는 자, 이렇게 단락비가 크다라는 이야기는 단락이 큰 전류까지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단락이 잘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놨으니까 어때요? 기계적으로 튼튼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계가 커지더라. 기계적으로 크다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자, 그래서 전기적 특성이 양호하고 기계적으로 크다라고 하다 보니 자, 기계적으로 크다, 증량이 많다. 자, 또 뭐라고 했어요? 봤더니 자, 전기자 반작용 작고 공극이 크고 자, 주자속이 크고 계자철심도 크다. 기계가 커진다. 자, 공극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계가 커지다 보니까 공극도 커지고 공극이란 얘기는 에어갭이죠. 공기 중에 생긴 갭이니까 그걸로 빠져나가는 손실도 크다. 자, 손실이 크다 보니까 효율은 어떻더라? 나쁘다 그랬네. 그래서 자, 단락비가 크다는 거 우리 많이 나왔죠. 그죠? 자, 기억하시고 잠깐 쉬겠습니다.